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4월 출시설이 파다한 애플 보급형 아이폰 9의 액정 보호 필름 사진이 미국의 소매점 타겟 상품 재고 시스템에 등록됐다고 외신이 미국의 IT 전문가 존 프로서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존 프로서가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은 타겟 재고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폰 6, 7, 8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 9과 호환되는 미국의 액세서리 브랜드 제그사의 액정 보호 필름을 보여줍니다. 존 프로서는 아이폰 9 액정 보호 필름이 아이폰 6부터 8까지 호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대로라면 아이폰 9 디자인은 소문대로 아이폰 8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폰 SE 후속 모델이 아이폰 9 또는 아이폰 SE2라는 이름으로 출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앞서 베스트바이는 애플 아이폰 4.7 2020으로 표기된 케이스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폰 9은 4월 15일 발표되고 22일 출시가 예상됩니다. 애플이 개발자에 배포한 iOS 13.4.5 베타 코드에서 터치 ID, 익스프레스 카드, 카키 등 새로운 모델에 대한 증거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IT 매체 9to5mac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OS 13.4.5 베타 버전의 카키 API에 대한 설명에서 터치 ID를 가진 아이폰과의 호환성을 언급하는 코드가 포함된 것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카키 문자열에 페이스 ID를 지원하는 아이폰 모델만 언급됐었지만 최신 베타 버전에서는 터치 ID를 지원하는 아이폰에 대한 레퍼런스가 추가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카키 기능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폰을 이용해 자동차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키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도 익스프레스 트랜짓 카드 기술을 통해 생체 인증 없이 자동차 도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트랜짓 카드 기능은 아이폰 6s 이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이폰 XR, XS, 11 시리즈로 한정됩니다. 애플의 주요 파트너 폭스콘이 애플 차기 아이폰 12 시리즈가 예정대로 올 가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약 한 달 동안 중국 공장을 폐쇄했었는데요.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차기 아이폰 개발 프로세서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 투자 관련 책임자인 알렉스 양은 애플 엔지니어들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추가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올 가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올가을 5.4인치, 2종의 6.1인치, 6.7인치 모델 등 총 4종의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종 모두 5G를 지원하며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 20 성능이 벤치마크 웹사이트 긱벤치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긱벤치에서 테스트된 갤럭시 노트 20는 SM-N986U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의 후속 모델로 추정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냅드래곤 865의 코드명인 코나도 확인됩니다. 12GB 램을 탑재하고 출시된 갤럭시 S20 5G와 달리 노트 20는 8GB 램을 장착했습니다. 해외 매체 샘모바일은 초기 프로토타입일 수 있으므로 제품이 시장에 정식 출시될 때까지 램 등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싱글코어, 멀티코어가 각각 985점, 3220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갤럭시 S20 울트라 5G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캔버스라는 코드명으로 개발되고 있는 노트 20의 디자인은 S펜을 제외하면 갤럭시 S20 울트라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1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4G 모델에 이어 5G 모델도 안드로이드 10 기반 원 UI 2.0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배포되고 있는 펌웨어의 용량은 2.35GB이며
버전은 F907BXXU 3BTC9입니다. 3월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10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 및 삼성의 최신 원 UI 2.1에 포함된 독점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5G 모델은 이달 중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A30에 대해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업데이트 용량은 약 1487MB이며 3월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A30 업데이트는 당초 2월에 배포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개선사항으로는 다크모드 등 안드로이드 10 신규 기능이 제공되며 삼성 원 UI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업데이트는 PC용 스마트 스위치 또는 FOTA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출시한 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 A10s가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배포 중인 업데이트 빌드 번호는 A107FXXU 5BT12이며 3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개선 내용으로는 삼성 원 UI 2.0 외에 향상된 제스처 내비게이션, 디지털 웰빙, 개인 정보 보안 강화 등 안드로이드 10의 신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A10s는 갤럭시 A10의 변종 모델인데요. 6.2인치 LCD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와 미디어텍의 프로세서, 2GB 램, 32GB 스토리지, 1300만화소 플러스 200만화소의 후면 듀얼 카메라, 800만화소 셀피 카메라, 4000mAh 배터리 등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지난달 인도에서 공식 발표된 삼성전자의 최신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21이 유럽에서 출시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네덜란드 및 벨기아 웹사이트는 갤럭시 M21 지원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갤럭시 M21은 M31의 하위 모델로 카메라 사양을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후면엔 쿼드 카메라 대신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500만화소 심도 센서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면에는 20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사양은 M31과 동일합니다. 6.4인치 풀 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 4기가 또는 6GB 램, 64기가 또는 128GB 스토리지, 안드로이드 10 기반 원 UI 2.0을 제공합니다. 15W USB-C 포트 충전을 지원하는 6.0mAh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후면에는 지문인식 스캐너가 제공됩니다. 갤럭시 M21은 인도에서 4GB 램 플러스 64GB 스토리지 기본 모델이 12,999루피, 한화로 약 209,000원에 판매됩니다. 샘 모바일은 세금을 고려해도 M21의 유럽 출시 가격은 200유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이 2018년에 출시한 픽셀3, 픽셀3 XL이 단종 처리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3세대 픽셀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스토어에서는 픽셀3 시리즈, 픽셀4 시리즈만 판매되고 있으며 픽셀3 시리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글은 작년 4월 초에도 픽셀2 시리즈를 단종한 바 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베스트바이, B&H 포토 등 일부 소매점에는 재고가 아직 남았으므로 3세대 픽셀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올 상반기 중 픽셀4A 시리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개의 스크린을 갖춘 새로운 폴더블 디바이스 특허를 출원했다고 중국 IT 홈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원한 특허는 작년에 발표된 서피스 듀오, 서피스 네오처럼 중앙에 하나의 힌지 메커니즘과 함께 분리된 2개의 스크린을 특징으로 합니다. 외신은 MS 서피스 팀이 현재 작업 중인 신제품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개의 메인 스크린 외에 상태 표시줄처럼 보이는 세 번째 스크린이 가장자리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MS가 컨트롤 로직이라고 이름 붙인 이 엣지 스크린을 통해 가상 컨트롤, 브라우저 책갈피, 알림, 시간, 배터리 잔량, 사용자 아이디,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콘텐츠 이동, 앱 실행 및 연결된 기기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S는
엣지 스크린에 표시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사용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가 꺼져 있어도 엣지 스크린을 통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중요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가 올 하반기 서피스 듀오, 서피스 네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허 속 새로운 폴더블 디바이스는 내년 이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에서 플래그십 P40 시리즈를 해외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P40 8GB 램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버전의 가격은 4,488위안, 8GB 램 플러스 256GB 스토리지의 가격은 4,988위안에 책정됐습니다. 또 상위 모델인 P40 프로 8GB 램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버전, 8GB 램 플러스 256GB 스토리지 버전, 8GB 램 플러스 512GB 스토리지 버전은 각각 5,788위안, 6,288위안, 6,988위안에 책정됐으며 최상위 모델인 P40 프로 플러스 12GB 램 플러스 512GB 스토리지 버전의 가격은 7,988위안으로 책정됐습니다. 외신은 유출된 P40 시리즈의 가격이 유럽 가격과 비교해 약 30% 저렴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P40 8GB 램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버전 가격은 799유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웨이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중국 내수 시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등 시장 조사 기관은 중국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 업체 중 중국 판매 비율이 59%에 달하는 화웨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6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20에서 신형 맥북 프로, 오버이어 헤드폰, 에어태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폰 아레나 등 외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하면 신형 맥북 프로는 소문으로 돌고 있는 14인치 모델일 수 있으며 또는 인텔 10세대 CPU와 새로운 매직 키보드를 탑재한 16인치 업데이트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유출된 iOS 14 코드에서 포착된 애플 오버이어 헤드폰은 하이엔드 제품으로 기존 비츠 헤드폰보다 에어팟 기능이 더 많이 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또한 에어태그는 아이폰 11 시리즈에 내장된 초광대역으로 불리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내 물건 찾기 앱을 이용해 백팩이나 열쇠, 자전거 등 다양한 소지품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